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 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천선도 무너졌습니다. 이틀 연속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찾고 사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런 좋다 할 거예요.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 질환자가 그제도 7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전보다 숫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탓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4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은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농사일을 지가 묵고 사는데. YTN 이명준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 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 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렇게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연임 개헌은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필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필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이튿날 올해 3월 취임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 발표와 공식 오찬을 함께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제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8일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 3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 우리 시장만이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심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김 실장이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주식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큰데도 반성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이 대통령의 김 실장을 비롯해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고 연준 인사 3명은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2%의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빅테크 중심의 설비 투자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원회 임기 중에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것은 없다며 오직 목표는 2%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확정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부문 실적을 공개합니다. 2분기 삼성전자 전체 잠정 실적은 매출 171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주 조사에서는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동탄과 기흥, 구리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였지만 인근 지역 풍선 효과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0.27% 오르며 한 주 전과 비슷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빈 상가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엽니다.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합니다. 국토부는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된 매입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규모 먹거리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마트는 신선식품과 물놀이용품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는 고레이스 페스타를 열고 롯데마트도 통큰데이 행사를 열어 방학 기간 집밥 수요를 겨냥한 할인 행사를 엽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에 친이장 무장 세력을 공급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보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UN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8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숨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今もなお助けを待つ方々がおられて時間との勝負になっております。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々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지진 직후 건물 일부가 무너진 쇼핑몰에는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차 붕괴 우려도 있어서 장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現在も建物内には取り残されている方々がおられ、救出活動が続いております。今は一刻でも早く救助されることを 구마모토현 남쪽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수십 미터 콘크리트 굴뚝이 넘어지면서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일부 직원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생사를 확인 못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인데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前回の10年前のね、熊本震災比べたら、やっぱり10年前がすごかった。揺れはね、やっぱレベルがちょっと違った。でも昨日もやっぱりすごかったです。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쯔비시 공장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본 규슈에서 발생한 강진, 우리나라 영남 지역이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던 탓에 곳곳에서 흔들림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앙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곡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편 유럽은 산불이 비상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을 휩쓸고 있는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경계 경보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졌고 튀르키예에서도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소방당국은 대서양 연안 관광지에서 4,000명을 추가로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르도 서쪽에서 계속되는 대형 산불 때문입니다. 진화에 실패할 경우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평시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À ce jour, plus de 2200 sapeurs-pompiers sont toujours déployés sur le terrain avec une diversité, je dirais, institutionnelle. La quasi-totalité des sapeurs-pompiers de France sont là. Nos homologues européens sont venus nous prêter main forte au sol et dans les airs. 스페인에서는 주말 동안 집을 떠났던 주민 7만 9천 명 중 2만 명에게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불길이 좀 잡혔다는 것인데 그래도 여전히 10곳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등 3개 자치주에는 산불 3단계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A lo largo de la historia del Sistema Nacional de Protección Civil, que se ha pasado al sistema o al nivel 3 en lo que es la respuesta al incendio. 그리스 유명 관광지인 파로스 섬 서부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크레타 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레스보스 섬 등 지중해와 에게 부근의 섬들에서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바다 건너 튀르키예 무글라 지역 등에서도 화마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성수대교 남단 연결로에 9cm 단차가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걷어내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밤샘 시험을 진행했는데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강이 필요한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는 연결로입니다. 콘크리트 방호벽 중간에 단차가 선명합니다. 해당 구간의 높낮이 차이는 9cm. 단차를 3년 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살핀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지만 주행 중 덜컹거림을 느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정밀 진단에 나섰습니다. 치마 진행이 없는 안정화된 상태이고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도로 포장을 걷어낸 다음 낙하한 무게추가 땅속에 들어가는 깊이를 측정해 집안의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신기가 달린 전선을 깔아 진동파 도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채취한 토사로 집안 강도와 상태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불안해하시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으십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안전 여부를 알려드리고 서울시는 현장 시험을 마치는 대로 성수대교 진입로를 재포장해 운전할 때 느끼는 덜컹거림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시험과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수대교에 이어 최근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8cm에 이르는 단차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며 소형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중랑천에 빠진 80대 여성이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27일 아침 7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80대 여성 A씨가 중랑천에 빠져 바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출동한 구조대원 2명이 물살을 헤치며 A씨에게 다가가 구명환을 이용해 물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물을 투약한 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천 인근에서 프로포폴 투약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혈흔이 묻은 주사기 여러 개와 프로포폴 등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경제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약 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약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정주당 순이익 EPS는 4.81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4.23에서 4.24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지분 지출 카펙스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은 3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체포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겁니다. 사법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법적 부담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가담을 부인한 발언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라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그룹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BTS의 이번 발표는 최근 그래미가 아시안 팝 부문 상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북미 투어를 앞둔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래미 어워즈에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미 후보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는 시기, BTS는 완전체 컴백 뒤 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한 음악인 만큼 뜻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멤버들의 글을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 상 신설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내년부터 5개 상을 신설하겠다며 K-팝을 포함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는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비백인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만 시상하고 이를 명분 삼아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경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런 우려의 중심에는 BTS가 이끄는 K-팝이 있었습니다. K-팝계에서도 굳이 그래미를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례라고. 세계 정상에 오른 BTS의 결단으로 K-팝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멤버들은 아미들을 향한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고졸 신인 김민준의 호투를 앞세워 두산의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마드리스가 힘껏 잡아당긴 공이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동점에서 점수차를 2점으로 벌리는 천금 같은 투런 아치.
최근 3경기 무안타의 부진을 날려버린 자신의 시즌 2번째 홈런입니다. 마운드에서는 고졸 신인 김민준이 빼어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6이닝을 공 90개로 막으면서 2실점. 지난 롯데전 6이닝 무실점에 이어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을 벌이면서 시즌 4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SSG는 투타에서 두산을 압도하며 전날 연장 접전 끝에 당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오늘 무조건 이기려고 전력 투구했고 전력 투구한 게 좀 좋게 돼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한화는 롯데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태현이 로드리게스의 시속 153km 직구를 잡아당겨 동점 홈런을 터뜨렸고 심우준과 허인서, 이도윤이 추가 타점을 올리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발 왕현청은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키움은 5회에만 9점을 뽑는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LG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LG 오스틴은 석점포를 터뜨리며 3시즌 연속 30홈런의 대기록을 썼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기아는 1회 초 대거 6점을 뽑으며 전날 삼성에 내준 1회 8실점 악몽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8회 3점포로 시즌 31호 홈런을 기록한 김도영은 2위 오스틴에 홈런 1개 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힐리어드가 홈런 2방으로 3타점을 올린 KT는 NC를 누르고 선두 삼성을 한 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속보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608억 달러, 우리 돈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 예측치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견조한 회복세와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주당 순이익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임기 내에 혹시 그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임기 연장을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통과나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뭐 지금 그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시기상조 아닌가요?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28조 제2항 규정이고요. 그 규정에 따르면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연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나날이 열기가 쌓여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은 39도까지 치솟아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벌써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청주 2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더위를 피해 해안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